퇴근 카드를 찍는 순간 손끝이 덜덜 떨렸다. 하루를 간신히 버텼다는 안도감보다 집이라는 전쟁터가 기다린다는 생각이 먼저 스쳤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나는 초라해 보였다. 화장은 이미 번져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진 채 흘러내렸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이 웃음소리 대신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속을 찔렀다. 애는 포대기에 싸야지. 그래야 허리도 곱고 정서도 안정된다. 우리 땐 다 그렇게 키웠어. 나는 코트도 벗지 못한 채 얼어붙었다. 두 팔을 뻗으며 나를 찾는 아이만이 위로였다. 소파에는 아침에 걸어둔 아기띠가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남편은 부엌에서 물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는 척했다. 고개를 숙인 얼굴은 대꾸 대신 회피였다. 어머니가 낮에 잠깐 오셨다가 아이가 보채니까 그냥 안아주신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를 끌어안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오늘도 설명보다 침묵이 먼저일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혼 초 시어머니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겨울이면 김장을 담가 보내주셨고 장터에서 직접 퍼온 된장 한 그릇을 내 손에 건네며 말했다. 집에 가져가서 맛있게 끓여 먹어라. 그 웃음은 진심 같았다. 내가 음식을 태워도 괜찮다며. 처음엔 누구나 다 그런 거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웃어 넘겼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든든했다. 임신했을 때는 더했다. 뱃속에서 태동이 느껴지던 날 시어머니는 내 배 위에 손바닥을 얹고 눈을 반짝였다. 내 손자, 내 손녀 기특하다. 그 눈빛에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때 나는 믿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구나. 같은 아이를 기다리며 같은 기쁨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같은 희망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드러났다. 나는 육아서와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려 했고 인터넷 강의와 강연에서 본 최신 지식을 믿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세월로 쌓인 몸의 기억을 믿었다.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 그 말은 시어머니의 자부심이었고 동시에 경계였다. 그때는 다정한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세대의 간극이 숨어 있었다. 아이를 낳고 직장에 복귀한 뒤 내 하루는 기계처럼 흘러갔다. 아침 출근길은 늘 전쟁이었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또 다른 싸움의 시작 같았다. 나는 항상 똑같은 루틴이었다. 퇴근, 집, 기저귀 갈기, 분유 타기, 빨래 돌리기. 하루의 끝은 늘 아이의 울음소리로 끝이 났고 그러나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내 어깨를 짓눌렀다. 애는 포대기로 안아야 해. 그래야 정서도 안정되고 허리도 고다지지. 우리 땐 다 그렇게 키웠어. 요즘은 아기띠가 더 안전해요. 전문가들도 권장하는 방식이에요. 허리 지지대도 있고요. 전문가? 책만 본 사람들이지. 나는 네 남편까지 포대기로 키웠어. 그게 진짜야. 내 말은 공중에 흩어졌다. 나는 입술을 꼭 깨물었고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나는 늘 근거를 대야 했다.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내 선택은 가볍게 무시됐다. 그러나 근거를 대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돌아오는 건 늘 고개 젓는 시선뿐이었다. 새벽 2시, 아이 울음이 벽을 타고 번져갔다. 나는 비몽사몽으로 분유를 탔고 뚜껑을 여는 순간 분유가루가 공기 속에 흩어져 퍼졌다. 손등에 뜨거운 물방울이 스치며 따끔하게 파고들었다. 눈은 시려왔고 눈가엔 이슬처럼 눈물이 맺혀갔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스며들었다. 젖을 먹여야 정이 드는 거지. 분유는 차갑고 인위적이야. 네가 편하려고 분유 주는 거 아니냐? 직장 다니면서 밤마다 모유 수유는 무리예요. 낮에 쓰러질 수도 있다고요. 옛날엔 다 했어. 졸리면 졸린 대로 참으면서도 새벽에 밭에 나가고 빨래도 했어. 그 힘든 걸 해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약해? 나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남편은 방문 문턱에 서서 눈치를 보며 말했다. 제발 그만하세요. 둘 다 아이 걱정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방법은 달라도 마음은 같은데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안 될까요? 그러나 그 말은 공중에서 부서졌다. 위로가 되지 않았다. 며칠 뒤엔 이유식 문제가 불거졌다. 직접 쑤어야 해. 사서 먹이는 건 영양도 맛도 없어. 정성이 안 들어가면 아이 마음이 삐뚤어진다. 주말엔 직접 하고 평일엔 시판 이유식을 써요. 성분표 꼼꼼히 확인해요. 손맛 없는 밥은 정이 없어져. 그렇게 자란 애는 나중에 차갑게 군다니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성만으로는 부족해. 회사 일, 집안일, 아이까지. 이미 지칠 대로 지쳤는데 내 고생은 아무도 몰라준다. 청소 문제도 이어졌다. 집안일은 여자가 먼저 챙겨야지. 먼지가 이렇게 많으면 애가 병을 얻어. 어머니 퇴근하고 바로 청소기 돌리잖아요.
오늘은 청소포도 사왔어요. 그래도 시댁 며느리는 부지런해야 체면이 서지. 손님이 오면 뭐라고 하겠어? 나는 웃어 넘겼다. 그러나 속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었다. 내 마음은 점점 좁아졌고 숨 쉴 공간은 사라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에게 열이 올랐다. 작게 시작한 미열이었지만 얼굴이 점점 벌겋게 달아올라 불안했다. 나는 퇴근길에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의사는 간단히 진료를 한 후 해열제를 처방했다. 간격을 지켜 꼭 먹이세요. 열이 오래가면 위험합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다. 아이의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꼭 잡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약봉지를 정리하는데 시어머니가 내 손목을 붙잡았다. 애가 조금 아프다고 약을 먹이면 안 돼. 그렇게 키우면 몸이 약해진다니까. 옛날엔 뜨끈한 죽 먹이고 땀 빼면 다 나았어. 요즘은 그런 방식이 위험할 수 있어요. 열이 오르면 경련도 오고 뇌에 물이 갈 수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꼭 먹이라고 했어요. 요즘 의사들 다 젊은 사람들이지 경험도 없고 그냥 돈 벌려고 약만 주는 거야. 나는 더는 참지 못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제 방식에도 이유가 있어요.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는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애 하나 키운 경험도 없는 게 나는 애 셋을 키웠어. 농사일까지 하면서 새벽에 밭 나가 저녁까지 허리 회도록 일했지만 애들 다 건강하게 키웠다. 어머니 경험이 크다는 거 알아요. 그 무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경이 다르잖아요. 저도 매일 아이와 부딪히며 방법을 찾아가고 있어요. 잘못되면 책임도 제가 져야겠죠. 그러니까 제 방식도 인정해 주셨으면 해요. 목소리가 서로 부딪히며 방 안에 메아리 쳤다. 아이 울음이 겹쳐 터졌다. 남편은 아이를 안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 어디에도 끼어들지 못했다. 방 안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손끝은 떨렸고 이 싸움이 되돌릴 수 없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저녁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또 말을 꺼냈다. 죽 먹이는 게 낫지. 약은 괜히 몸만 약하게 해.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손에 들고 있던 약봉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이제는 제 방식을 존중해 주셨으면 해요. 애 셋을 키우신 경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무게도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아이 키우는 방법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저도 엄마예요. 회사에서 버티고 집에 와서도 밤새 아이를 돌보는 게 어떤 건지 제 몸으로 다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잘못되면 책임도 제가 져야겠죠. 그러니 제 선택을 부정만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아이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걸 인정해 주셨으면 해요. 순간 거실이 고요해졌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남편은 긴장한 눈빛으로 나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고 아이 울음소리는 방안을 흔들었다. 그날 밤 식탁 위에 죽과 약이 함께 놓였다. 시어머니는 아이 앞에 죽을 떠 한 숟가락 건넸다. 나는 해열제를 물에 개어 아이 입에 조금씩 먹였다. 두 방식이 동시에 이어지자 방 안 공기가 묘하게 잦아들었다. 그래, 내 고집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죽도 먹이고 약도 먹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가 낫는다면 괜찮지. 어머니, 저도 아까는 너무 날이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방식에도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의 정성과 제 선택을 함께 이어가면 아이한테 더 든든할 거라 믿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다. 이제야 조금 숨이 트이네.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우리도 아이도 훨씬 편해질 거야. 거실 등불이 노랗게 식탁 위를 비쳤다. 아이 얼굴은 죽맛과 약맛이 섞여 잠시 찡그려졌지만 곧 고른 숨을 내쉬며 잠잠해졌고 방 안 공기도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았다. 주말 아침, 현관 앞에서 나는 잠시 멈췄다. 왠지 오늘은 어제와 다른 것 같았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균열 사이에 다리가 놓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손맛을 믿었고 나는 여전히 근거와 데이터를 찾는다. 그 신념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아이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번역하기 시작했다. 포대기와 아기띠, 죽과 약, 경험과 과학, 길은 달랐지만 결국 향하는 곳은 같았고 아이의 건강과 행복이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은 내가 이겼다. 하지만 내일도 그럴 수 있을까? 문득 시어머니의 시선이 등에 닿았다. 그 눈빛은 인정인지 또 다른 시작의 예고인지 알 수 없었다. 겹쳐진 손길은 잠시 따뜻했지만 그 온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속 한구석엔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었다. 과연 계속 내가 맞춰갈 수 있을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막장 톡톡 사이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